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회복 기대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한 2.21% 급등 마감됐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또 S&P 500 지수도 한 1.48% 상승 마감돼서 3,000포인트를 확실히 뚫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나 이제 홍콩 법안 때문에 오늘 오후에 그 중국에서 이제 뭐 투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좀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국내 증시는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선물 지수도 아침 9시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제 변동성이 심했죠. 그 영향을 좀 확실히 받은 게 이제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서인지 몰라도 좀 강하게 4%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약간 한 1% 정도 상승 마감돼서 마이너스 한 2% 정도에서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에 좀 마감됐습니다. 환율도 좀 약간 불안한 아시아 경제 약간 불안해서인지 몰라도 5월 정도 상승 마감돼서 1239원에 마감됐고요.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5일선을 그래도 열심히 타고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약간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5일선이 좀 깨진 모습이죠. 코스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좀 손바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에는 코스닥이 계속 5일선을 유지하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이번 주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의 이제 그 주도권을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 오늘 음봉 차트 모습입니다. 선물지수는 그래도 튼튼하네요. 6월물 선물지수는 계속 꾸준하게 또 5일선을 타고서 올라가고 있죠. 이 수급 차트는 한 3시 40분 정도의 수급 차트라서 수급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3시 40분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선물을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오랜만에 또 코스피를 어제도 샀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코스피를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이 선물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내일은 특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어제도 추천 종목이 없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봤었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내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시즌은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한 3%, 4% 정도 상승 마감돼가지고 양봉 마감돼가지고 이거 단기 매매로 이제 대응을 하는 괜찮은 종목이죠. 그리고 또 삼성 SDI, 에코프로비의 일진 머티리얼즈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섹터는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음봉 마감되기 때문에 좀 횡보할 때까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아모레G랑 LG전자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월말이죠. 월말이라서 그런지 좀 시세가 안 좋아서 음봉 마감됐기 때문에 뭐 손절가를 깨지기 전까지는 우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또 대한항공, 진에어,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오늘 좀 대한항공 오늘 좀 셌지만 이제 나머지 진에어,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좀 음봉 마감됐지만 각각의 종목의 이제 손절가는 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이제 월말까지는 증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제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죠. 제가 내일까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매수 방법이 모르신 분들은 월말에 좀 장이 안 좋으니까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 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홍콩 보안법 이슈가 있죠. 이 마이크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홍콩 보안법 이슈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랑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가을에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치중했던 이제 세계 공급망의 이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 또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세계 공급망이 이제 중국에 치중하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홍콩에 이제 보안법 중국과 홍콩의 이제 충돌로 인한 홍콩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 공급망이 그동안에는 중국에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이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공급망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른 뭐 동남아나 인도도 있죠. 인도도 괜찮다고 봐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모습, 일종의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는 게 이제 감지되고 있어가지고 이번 홍콩 법안이 중국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에는 좀 뭐랄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홍콩 법안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갖고 있던 공장들을 이전하는 촉매제, 촉발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홍콩이 이제 금융 허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동안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홍콩에서 자금이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체 지역으로 뭐 싱가포르랑 우리나라로 지금 지금 그런 대체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좀 더 잘 뉴스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제 약간 또 제가 며칠 사이에 각종 뭐 뉴스나 그런 걸 칼럼을 통해서 봤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감기약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던데, 현재까지는 이제 감기라는 계절성 유행병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도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감기약처럼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형태의 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백신이라든가 뭐 렘데시비르가 아닌 대표적인 이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고 감기약처럼 이제 주사를 맞는 그런 이제 증상 완화제죠. 예. 이미 렘데시비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렘데시비르처럼 알약 형태로 뭐 이제 감기약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쪼록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 증시는 좀 홍콩 법안 때문에 많이 좀 우리나라 증시가 불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세계 공급망의 이제 이동과 그로 인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좀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